그 수요일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의 크라운빈 카페의 혼잡함은 박민서가 새 직장에서의 첫날을 맞아 노트북과 서류 가방, 그리고 불안감을 겨우 붙들고 있던 그녀의 인생 최대 실수의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카푸치노를 건네주며 자신도 모르게 격에 없이 대했던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실은 국내 최대 커피 체인의 소유주이자 그녀의 새로운 직속 상사인 한재준 회장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직원들 앞에서는 늘 나타나던 긴장감 없이 커피와 숫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굳이 그녀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었다. 시나몬 파우더 뿌린 무설탕 더블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 민서는 1시간 뒤 크라운빈 본사에서 있을 시니어 재무분석가 최종 면접을 준비하며 광적으로 검토하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문했다. 주문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카운터 뒤에 남자가 물었지만 그녀는 그 묵직한 목소리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박민서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서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한 쌍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는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에 카페의 갈색 앞치마 아래로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억누른 듯한 미소가 번졌다. 이상하게도 저 바리스타가 낯설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유난히 깍듯하게 대했고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하지만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막 귀국하여 서울이 낯선 민서는 그 신호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그는 수년간의 경력이 느껴지는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그렇게 티 나나요? 민서가 순간 긴장을 풀며 웃었다. 뉴욕에서 5년 만에 막 돌아왔거든요. 오늘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카페 본사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러니하죠. 이 회사의 모든 숫자는 꿰고 있는데 매장에 직접 와본 건 처음이네요.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노골적인 흥미를 보였다. 숫자에 밝으시다는 거군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녀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가 이 회사 CEO라면 가격 책정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제안할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 마진은 훌륭하지만 사이드 메뉴에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민서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죄송해요. 모든 걸 분석하는 게 직업병이라서요. 남자는 카푸치노를 건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컵을 주고받는 사이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고 민서는 예상치 못한 전율을 느꼈다. 커피 고마워요. 그녀가 망설였다. 재준이요. 그는 다른 말 없이 대답했다. 재준씨. 당신 덕분에 아침을 망치지 않았네요. 내일 면접이 어땠는지 말해주러 다시 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를 1시간도 채 안 되어 회의실 상석에서 에입치마 대신 완벽한 정장을 입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미소 지었다. 박민서가 몰랐던 사실은 한재준이 자신이 일군 사업의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 가끔씩 여러 매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그 점이 그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민서가 본사 건물을 향해 서둘러 걸어가는 동안 재준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재무분석가 지원자 박민서 씨, 그 면접 내가 직접 진행하겠네. 운명은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계는 민서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준이 그녀가 관심을 보였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새 상사임을 밝힐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크라운빈. 본사는 숨 막히는 도시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테헤란로의 통유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해 20층으로 올라가는 거울 엘리베이터 안에서 겨우 평정심을 되찾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탄호한 28세 여성, 낮게 묶은 갈색 머리,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박민서 씨, 저를 따라오시죠. 리셉션 직원이 그녀의 도착을 알린 후 말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한재준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런 규모의 회사 CEO가 시니어급이라 해도 분석가 채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압박감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회장님은 많이 까다로우신가요? 그녀는 복도를 따라가며 태어난 척 물었다. 리셉션 직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원하시는 게 아주 확고한 분이라고만 말씀드리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민서는 아침에 마신 커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그가 앞치마를 벗고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은 바리스타가 권위적인 자세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가 그녀를 향해 지은 미소에는 재미있다는 듯한 기색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박민서 씨,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되어 기쁘군요. 앉으시죠.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3초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작동했다. 바리스타, 자신이 방금 그 회사의 가격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그 바리스타. 자신이 은근히 호감을 표현했던 그 바리스타가 자신이 이번 면접을 위해 철저히 조사했던 억만장자 CEO 한재준 회장이었다. 회장님, 그녀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겨우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카푸치노 솜씨가 뛰어나십니다. 긴장된 침묵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그들을 안내했던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준이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서 씨, 우리가 좀 비범하게 업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 같군요. 그가 다시 한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아주 신선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결심했다.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때도 가격 정책 변경을 제안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끊었다. 그녀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아마도요. 하지만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지원 그래프를 곁들여서 말씀드렸겠죠. 그 대답에 그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었고 회의실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번 오해는 오히려 생산적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굳이 내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분석 능력을 미리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케임브리지 대학원, 뉴욕의 최고 컨설팅 회사 2곳에서의 경력. 무엇이 박민서 씨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질문을 하는 어조는 그렇지 않았다. 업무적인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족들 곁에 있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도전 과제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이드 메뉴 가격 정책 같은 거 말입니까? 재준이 은근히 농담을 던졌다. 바로 그거죠. 민서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미소 지었다. 사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면접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사업 전략, 시장 동향, 확장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변해갔다. 민서는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명석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했다. 그의 두뇌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며 그녀가 함께 일했던 그 어떤 임원들도 해내지 못할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가 회의를 마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민서는 2가지를 확신했다. 첫째, 면접을 아주 잘 치렀다는 것. 그리고 둘째, 자신이 잠재적 상색에 위험할 정도로 끌리고 있다는 것. 그녀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복잡한 상황이었다. 박민서 씨, 재준이 공식적인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인사팀에서 오늘 중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될 겁니다. 악수를 위해 손가락이 닿았을 때 2사람 모두 카페에서 경험했던 그 전류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에는 재준이 엄격하게 업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보다 1초 정도 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재준이라고 부르세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카페에서는 나를 재준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민서가 회의실을 나설 때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문이 닫히자마자 재준이 전화를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김 팀장, 박민서 씨 채용 확정일세. 특별 계약서 준비해. 해외 확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와 직접 일하게 될 거야. 그 결정은 단지 업무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 여자에게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 솔직함, 꾸밈없는 아름다움, 그가 몇 년간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를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한재준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그 후 3주 동안 민서는 크라운빈에서의 새 업무에 완전히 몰두했다. 해외 확장 프로젝트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도전 과제였다. 하지만 재준과 직접 일하는 것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그는 명석하고 까다로우며 심란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긴 전략 회의 시간 동안 그녀의 집중력을 시험하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일본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베트남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까? 금요일 오후 재무 예측 자료와 그래프, 지도에 둘러싸인 채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재준이 물었다. 일본은 시장이 크지만 운영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민서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드러난 그의 단단한 팔뚝이 아닌 눈앞의 스프레드시트에 집중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베트남은 우리와 비슷한 커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준은 그녀가 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인지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특유의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의합니다. 그가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지도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 움직임으로 그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민서는 시더우드와 베티버가 정교하게 조합된 그의 향수 냄새를 느꼈다. 박민서 씨의 업무 성과는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덜미로 열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자극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끊임없는 야근을 정당화할 만큼 자극적입니까? 재준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거의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 같던데. 민서는 망설였다. 사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부적절한 끌림에 대처하기 위한 그녀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아버지께서 치료 중이세요. 그녀가 인정했다. 가끔은 병원보다 사무실이 더 마음 편할 때가 있어서요. 재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간적인 연약함이었다. 유감이군요. 그가 놀라울 정도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림프종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여전히 입에 담기 힘든 단어였다. 예후는 좋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평소의 긴장감과는 다른 더 깊고 사적인 침묵이었다. 저도 5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재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게 제가 가끔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유였죠. 아버지는 바리스타로 시작하셨고 항상 저에게 사업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민서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읽었던 인터뷰 속의 한재준은 항상 계산적이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연약함은 예상 밖이었고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카푸치노 솜씨가 그렇게 좋으셨군요. 그녀가 분위기를 환기하려 가볍게 말했다. 그가 미소 지었다. 회사 환경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최고에게서 배웠죠. 아버지는 명동에서 최고의 커피를 만드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작은 카페 카운터에서 자랐죠. 그는 자신이 이룬 제국을 가리키며 몸짓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화려한 결과물로 바꿔놓은 거고요. 정말 인상적인 결과물이네요. 그녀는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대화 좀 덜 딱딱한 곳에서 계속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준이 갑자기 제안했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훌륭한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초대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떠올랐다. 민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상사였고 일과 사생활을 섞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공감의 순간에는 아니요라고 말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주 흥미롭겠네요.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레스토랑은 식물로 뒤덮인 격자, 칸막이로 나뉜 아늑한 공간에 테이블이 놓인 조용하고 우아한 곳이었다. 회사 환경에서 벗어난 재준은 더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해 와인을 주문하고 주인과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민호와 저는 어릴 적 친구입니다. 주인이 멀어지자 그가 설명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사업을 꿈꾸기 전부터 알던 사이죠.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는군요. 민서가 말했다. 그런 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죠.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그 무서운 비즈니스 상어 말이군요.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라며 농담을 던졌다. 재준이 풍부하고 진심 어린 소리로 웃었다. 바로 그 사람이죠. 가끔은 그 평판이 협상에서 꽤 유용하다는 건 인정해야겠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 일에서 벗어나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책, 영화, 방문했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고 재주는 서울 변두리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이 밤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조용한 동네 거리를 걸었다. 민서는 저녁 식사 중에 공식적인 롤빵 머리를 풀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다. 제 억만장자. 상사가 이렇게 평범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와인 덕분에 솔직해질 용기가 생긴 그녀가 말했다. 평범하다고요? 그가 기분 나쁜 척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민서가 확신에 차말했다. 이 업계에서 진실된 사람은 드무니까요. 그들은 작은 공원 입구에 멈춰섰다. 도시의 불빛이 인공호수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때 재준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민서씨,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와인 2잔째. 좌절된 10대 기타리스트 시절 얘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복잡합니다. 저는 당신의 직속 상사입니다. 극도로 복잡하죠. 그녀도 동의했다. 비윤리적이고 위험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제 경력에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재준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러니 우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민서가 움직이지 않고 동의했다. 그들이 서로를 마주 보는 동안 누구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혹은 재준이 마침내 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업무 감독을 김수진 팀장에게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민서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건 그녀는 단어를 찾았다. 실용적인 해결책이네요. 실용주의는 제 장점 중 하나죠.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의 천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겸손함과 더불어서요. 물론 그녀가 맞받아쳤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때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에 둘러싸인 채 그녀가 평범한 바리스타로 착각했던 억만장자 CEO 한재준이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처음에는 거의 망설이는 듯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곧 두 사람 모두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더 깊고 절박한 것으로 변해갔다. 그 순간에 몰입한 두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멀리서 터진 카메라의 은밀한 플래시였다. 유명한 기업인을 알아본 파파라치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그것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연예 매체의 헤드라인이 될 터였다. 크라운빈 CEO 신입 직원과 포착된 열애설. 민서는 집요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직 졸음에 취해 그녀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침대 협탁을 더듬어 겨우 휴대폰을 찾았다. 어젯밤에 이을 저녁 식사, 산책 그리고 키스는 아직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그녀가 마침내 전화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박민서 씨, 크라운빈의 김수진 팀장입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서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 차가 이미 민서 씨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서가 더 질문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거세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욕실로 달려갔다. 이를 닦으며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 메시지를 확인하던 그녀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뉴스 포털 알림을 보았다. 크라운빈 스캔들, CEO와 분석가, 비밀 연애 중. 그 아래에는 공원에서 재준과 키스하던 바로 그 순간의 사진이 있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민서는 패닉에 빠져 중얼거리며 재빨리 앱을 열었다. 기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었다. 그녀의 채용이 재준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암시하고 그녀의 전문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추측하고 있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회사차에 올라타 속이 울렁거리는 상태로 사무실로 향했다. 재준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크라운빈 본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곁눈질했고 그녀가 지나가자 대화가 급격히 끊겼다. 김수진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한 회장님은 2시간째 저 안에 계세요. 팀장님. 이건 그런 게 아니. 민서가 말을 시작했지만 임원의 단호한 손짓에 가로막혔다. 그게 어떻든 지금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민서 씨, 김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각오 단단히 하세요. 주주들이 격분했어요.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스캔들은 최악이라고요.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준이 굳은 표정의 정장 차림 남자들과 함께 나왔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지만 그것도 잠시 곧 그의 업무용 가면이 돌아왔다. 박민서 씨, 들어오시죠. 이어진 상황은 민서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이사회 의장인 박 이사라는 중년의 남자가 차가운 눈으로 신문에 가까운 질의를 주도했다. 그들은 그녀의 채용, 능력, 의도를 의심했다.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5년간의 해외 경력이 있습니다. 민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을 변호했다. 제 이력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제 자격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한 회장님과의 관계는요? 채용 전부터였습니까? 아니면 후였습니까? 남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가 있었고 그건 확장 프로젝트로 3주간 혹독하게 일한 뒤였습니다. 업무 외 환경에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회의적인 시선들은 그녀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던 재준이 마침내 끼어들었다. 이사님들, 사실관계는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박민서 씨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토콜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입니다. 박 이사가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한 회장, 당신이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 시장 선두로 만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직접 만든 회사 정책 위에 군림할 수는 없어. 3주 뒤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네. 이런 스캔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 재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민서가 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자, 이 상황을 고려하여 박 이사가 말을 이었다. 이사호에는 박민서 씨를 부산지사로 발령내기로 결정했소. 거기서 계속 확장 프로젝트를 담당하되 한 회장과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일하게 될 거요. 그 결정은 민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산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여기서 치료 중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요. 그게 싫으면 계약 해집니다, 박민서 씨. 박 이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관대한 처사입니다. 민서는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노력, 그녀의 직업적 명성이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모두 무너져 내렸다. 박민서 씨와 잠시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주시죠. 재준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고 이사회조차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 모두가 방을 나가자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부산으로 쫓겨나거나 해고되거나. 재준은 민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문 좌절감의 표시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미안합니다, 민서 씨. 이렇게 일이 터질 줄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한테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님은요? 회장님 명성도 위태롭잖아요. 나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 겪는 위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인데 나 때문에 오점이 생기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의 무모함 때문에요. 그녀가 신랄하게 말을 맺었다. 나는 솔직함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재준이 그녀에게 다가서며 부드럽게 정정했다. 어젯밤은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거의 연약해 보였다. 그것은 강력한 CEO의 모습 중 거의 아무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을 바꾸진 않죠. 민서가 슬프게 말했다. 저는 부산으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절 필요로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재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민서는 망설이며 그것을 열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발견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크라운 빈 재단, 재무이사직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재단은 이름은 공유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준이 설명했다. 주로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급여는 동일하고 복지도 유지되며 서울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독립, 이사회에 보고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민서는 제안의 의도를 파악하려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재능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회사 정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이사회가 돌아왔다. 재준은 즉시 그녀에게서 떨어져 전문가다운 자세를 되찾았다. 여러분, 그가 선언했다. 박민서 씨는 방금 크라운빈 재단의 재무이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단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박 이사가 미간을 좁혔다. 이게 우리 결정을 우회하려는 수작인가, 한 회장? 이것은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의 재능을 인정하는 해결책입니다. 재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이사회가 재단의 운영에까지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도전장이 던져졌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은 한재준이 기업 간의 싸움에서 좀처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긴장된 논의 끝에 이사회는 재준과 민서가 향후 6개월간, 즉 상장이라는 중대한 시기가 지날 때까지 엄격하게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전출을 승인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재준이 민서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6개월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죠. 안도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민서는 단 24시간 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확신을 안고 회의실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 혹은 더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크라운 빈 재단에서의 새 직무는 민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일로 밝혀졌다. 이후 3개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헌신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어쩌면 처음의 스캔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한재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재단은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바리스타 행정, 창업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민서는 재무 구조를 재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그녀의 일은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단 2달 만에 이 교실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네요. 교육 코디네이터인 이지영 대리가 해밀마을 커뮤니티에 새로 생긴 훈련 공간을 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숙련된 강사들의 지도 아래 전문 커피 머신으로 연습하고 있었다. 최고급 장비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셨을 때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학생들이 최고가 되려면 최고로 훈련받아야 하니까요. 민서는 약 18세로 보이는 한 소녀가 완벽한 라떼 아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죠. 그리고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기수 졸업생의 87%가 이미 취업했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이 메시지로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오늘 검사 결과 좋단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하시네.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로 축하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주는 재단에서의 강도 높은 업무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마침내 좋은 소식이었다. 곧이어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재준이었다. 내일 재단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되겠네요. 긴장됩니까? 민서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격하게 업무적인 거리를 유지하라는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은 문자를 통해 조심스러운 소통을 이어왔다. 책, 영화, 그리고 가끔은 그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뿐인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긴장되냐고요? 설마요. 그냥 발표 자료를 15번쯤 다시 봤을 뿐이에요. 그녀는 재준이 멀리서도 항상 불러일으키는 그 익숙한 설렘을 느끼며 답장했다. 분명 모두를 감동시킬 겁니다. 확신해요. 끝나고 나서는 축하 저녁 식사라도? 초대는 분명했다. 이사회가 정한 6개월이 끝나기까지 이제 겨우 사흘 남았다. 엄밀히 말하면 기한 이내였지만 용납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시점이었다. 좋아요. 그녀는 혼자 미소 지으며 타자를 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파라치 없이요 제발. 약속하죠. 완벽한 장소를 생각해뒀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재단 이사회 회의를 위해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하는 와인색 정장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풀고 있었다. 6개월 전 크라운빈에 입사했던 딱딱한 롤빵 머리의 임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재단에서의 일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녀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즉시 재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다른 이사들과 대화 중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즉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6개월의 거리는 그 연결의 강도를 조금도 줄이지 못했다. 민서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는 정확한 숫자와 실제 사례를 들어 재단이 그녀의 재무 관리에 어떻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에 도달하며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가장 회의적이던 이사조차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놀랍군요. 박 이사. 한때 그녀를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박 이사가 칭찬했다.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모두 저와 함께 일하는 훌륭한 팀원들 덕분입니다. 회의는 다른 안건들로 이어졌고 민서는 재준이 토론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을 풀었다. 그 역시 변해 있었다. 더 평온하고 중심이 잡힌 듯 보였다. 이따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조용한 소통이 오갔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소그룹으로 흩어질 때 재준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박민서 이사. 재단이 이보다 더 훌륭한 리더의 손에 맡겨진 적은 없었죠.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 그녀는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며 공식적으로 대답했다. 다음 분기에도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기다려지는군요. 그가 눈에 장난기를 담고 말했다. 아마도 이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흥미롭겠네요. 그녀는 그 첫날 밤의 메아리처럼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재준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다. 삼청동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비스트로로 담쟁이 덩굴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덮인 테라스가 있었다. 억만장자에게 기대할 법한 화려한 사치는 없었지만 남의 시선에 대한 압박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아늑하고 진정성 있는 장소였다. 여기 정말 매력적이네요. 민서는 그가 건네는 와인 잔을 받으며 말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호 아들이 하는 곳입니다. 재준이 설명했다. 아버지 레스토랑보다는 덜 전통적이지만 자기만의 개성이 있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맞히셨네요. 그녀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취향을 눈여겨봤다가 그녀의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식사를 즐기는 동안 6개월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재단에서의 일, 성공적으로 끝난 그녀 아버지의 치료, 그리고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는 크라운빈의 해외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베트남이 옳은 선택이었어요. 재준이 말했다. 호치민의 첫 2매장이 이미 매출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잘 돼서 기뻐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직도 그 프로젝트가 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가 확신을 주었다. 당신의 분석이 결정적이었죠. 사실 제주는 용기를 내려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망설였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제안? 6개월간의 조심스러운 문자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녀는 좀 더 개인적인 것을 기대했다. 업무적인 제안인가요?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명확히 물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재준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크라운빈 이사회에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및 지속가능성 본부장 자리죠. 재단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상업적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합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급 자리입니다. 민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저에게 그 자리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사회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만장일치로요. 덧붙이자면 재단에서의 당신의 성과가 모두를 심지어 박 이사까지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였다. 그건 다시 회장님과 직접 일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확인했다. 그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은 채 그들 사이에 떠올랐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민서가 마침내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뿐인가요? 이번에는 재준이 망설일 차례였다. 그의 얼굴에 연약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공식적으로 6개월은 모레 끝납니다. 저는 매일 날짜를 세며 기다렸습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존중했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그리고 그 키스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에 직면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사이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거절해야 할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회사 정책은 분명합니다. 같은 직급의 임원 간의 연애는 공개하는 조건하에 허용되지만 직속 지위 계통에서는 안 됩니다. 민서는 그 정보를 천천히 흡수했다. 멋진 커리어 아니면 재준과의 관계. 둘 다 가질 수는 없었다. 회장님의 제안은 뭐죠? 그녀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없습니다. 재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CEO로서는 당신이 그 자리에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6개월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드디어 탐색해 볼 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바로 그때 민서에게 대담하고 잠재적으로 훌륭한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면요? 재준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제가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그 자리를 수락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격하게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남도 사적인 문자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요. 3개월이 끝난 시점에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리고 우리 둘 다 이 업무적 관계에 만족한다면 이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준이 그녀의 눈을 떼지 않고 재촉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재단으로 완전히 복귀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탐색해 보는 거죠. 그녀는 그의 강렬한 시선 아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맺었다. 느린 미소가 재준의 얼굴에 번졌다. 케임브리지 출신 분석가다운 해결책이군요. 실용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고문 같은. 민서가 웃었다. 3개월 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할 기회를 위해서라면.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멈췄다. 그들의 현 상황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CEO를 바리스타로 착각하는 오해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진정한 재시작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사람 모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운명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과 신념을 시험하고
민서조차도 그녀의 모든 통찰력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한재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반전이었다. 3개월 후 민서는 크라운빈 본사 복도를 단호한 걸음으로 가로지르며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수군거림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 및 지속 가능성 본부를 이끌며 탁월한 성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었다. 분기별. 이사회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날은 2가지 이유로 중요한 날이었다. 새로운 본부의 첫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자 더 중요하게는 민서와 재준이 합의했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프로페셔널리즘의 3개월이었다. 엄격하게 업무적인 회의, 공식적인 소통의 3개월, 단 한 번의 스킨십도, 단둘이 있는 순간도, 사적인 메시지도 없었던 3개월. 하지만 매일 더 견고해지는 확신과 함께 긴장감과 훔쳐보는 시선이 고조되던 3개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첫 끌림을 훨씬 넘어선다는 확신이었다. 텅 빈 회의실에서 노트를 정리하던 민서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았다. 본부장직은 회사 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합하고 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녀의 일은 소외된 지역사회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크라운빈의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사랑했다. 그녀의 생각은 문이 열리고 재준이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그의 비서인 김수진 팀장이 서류 더미를 들고 뒤따랐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본부장. 그가 공식적으로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훨씬 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발표 준비는 되셨습니까? 완벽합니다, 회장님. 그녀도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김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나가자 2사람은 순간적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재준이 마침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민서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확인했다. 정확히 3개월째네요.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첫 번째 이사들이 도착하면서 방해를 받았다. 사적인 순간은 지나갔고 2사람 모두 즉시 업무용 가면을 되찾았다.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민서는 본부의 인상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회사 탄소 발자국 30% 감축, 생산망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관행 도입, 재단의 세계 신규 커뮤니티 확장. 이사회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고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된 박 이사가 민서의 정식 임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번 시도는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모두를 대신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이사가 선언했다. 박민서 본부장을 5년 계약과 회사 지분 참여, 조건으로 정식 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민서가 직업적으로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인정, 안정, 실질적인 영향력. 그녀의 시선이 잠시 재준과 마주쳤다. 그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내면의 폭풍을 드러내고 있었다.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고려할 하루의 시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중대한 결정은 적절한 숙고가 필요하니까요. 박 이사는 놀란 듯했지만 동의했다. 회의는 곧 끝났고 이사들은 위층에서 열리는 칵테일 파티를 위해 흩어졌다. 민서가 노트를 챙길 때 방 안에 자신과 재준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이제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정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필요합니까?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쩌면 그보다 덜 걸릴지도요. 그녀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무엇에 달렸는데요? 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마지막 정보.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재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 정보가 뭐죠? 지난 3개월 동안 민서는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시작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향력, 이 도전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사랑해요. 이해합니다. 재준의 눈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건 그녀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매일 당신과 이렇게 가까이서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의 시선을 다시 밝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서가 심호흡을 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겠어요. 한재준 씨, 당신이 내 대해 정확히 어떻게 느끼는지요? 만약 그게 단순한 끌림이나 일시적인 호기심이라면 아마도 제가 이 직책을 받아들이고 동료로서 지내는 게 최선이겠죠. 재준이 길고 긴 3개월 만에 첫 번째 접촉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날 아침 당신이 나를 평범한 바리스타로 착각했을 때 그가 감정에 푹 빠진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냥 한 남자로 봐준 순간이었습니다. CEO도 억만장자도 공인도 아닌 당신은 나에게 솔직하게 어떤 필터나 의도도 없이 말했죠. 그리고 나는 그 진정성에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지난 9개월 동안 3개월의 협업, 6개월의 강제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 3개월의 공동작업, 내 감정은 오직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끌림이 아니에요, 민서 씨. 일시적인 호기심도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 세 단어가 그들 사이에 단순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며 떠올랐다. 민서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야겠네요. 혹은 재준이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로 눈을 빛내며 제안했다.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지위 계통에 있지 않게 됩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나 때문에 CEO 자리를 그만두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죠. 그가 정정했다. 사실 한동안 생각해왔던 겁니다. 회사는 안정적이고 주가도 순항 중이고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새로운 CEO가 일상적인 운영을 맡고요. 그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서 씨, 어떤 것들은 직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한때 자신의 억만장자 상사를 평범한 바리스타로 착각했던 박민서는 이제 한재준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강력한 CEO도 잡지 속의 억만장자도 아닌 권력보다 사랑을 택할 남자라는 것을.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마침내 표현하며 속삭였다. 공원에서의 첫 키스 후 9개월 만에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을 때 숨어있는 사진 기자도 임박한 스캔들도 없었다. 오직 기업 환경이라는 허울의 세계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찾은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아침에 제공되었던 커피에 대해 민서는 항상 그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카푸치노였다고 주장했다. 음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기 때문에.